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크레미나 그리고 바흐무트 이 두 곳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큰 공세를 폈는데 특히 주말 동안 그 주말 직전에 크레미나에서 그 8개의 사단을 동원해서 공세를 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바흐무트에서도 러시아군이 VDV 공수군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공세를 바흐무트 북쪽에서 굉장히 세게 펼쳤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바흐무트는 사실 약간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지금 완전히 러시아의 콩가루 분위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일단 주말 직전에 굉장히 세게 한번 부딪혔다가 주말에 590명 이렇게 해서 주말을 조금 한산하게 보냈는지 아무튼 1010명의 사상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90명의 전사자, 사상자가 아니고 전사자죠.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고 러시아군이, 그리고 이제 전차는 5대와 7대 격파, 장갑차는 13대와 12대 격파, 차량은 9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대공무기죠. 2대 격파와 1대 격파, 야포는 4문 격파와 1문 격파, 다란장 로켓은 토요일날만 2문 격파가 있고요. 무인항공기도 토요일만 3대 격추, 그리고 미사일은 일요일 2발이 격추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는데 주로 보면 전차나 장갑차, 나머지 장비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전과가 있으나 이 병력이 토요일날 거의 2배 가까운 병력 손실을 러시아가 보았다. 그리고 아주 소량이지만 야포, 또 다른장 로켓 이 포병 부분이 토요일날 더 큰 피해를 봤다.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자, 지난달에 람슈타인에서 국방연락그룹과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회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뮌헨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국방연락그룹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획득에는 실패했다. 스웨덴이 그리펜 전투기를 준다. 또 미국이 A-10, 또 F-16, 네덜란드가 F-16,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프랑스가 미라지 2000, 독일이 토네이도, 이런 온갖 설들이 그동안 나왔으나 전부 어렵다라는 쪽으로 결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방부 장관도 이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전투기를 주는 것을 검토해 봤으나 결국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전쟁 끝나고 쯤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전쟁 끝나고 돈 주고 살아 이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 총리는 세계 각국은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2배로 늘려야 된다 라고 촉구를 했고요.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공급용 탄약 조달을 위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는 탄약을 아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 있죠. 한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일단 우리보다 탄약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적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지금 급하게 써야 하는 탄약이 더 필요할 것이고, 왜냐,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엔서 후방 기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 생산량으로 굉장히 많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고 하니까 아마 이게 우리나라 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풍산이나 이런 곳에서 우회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155mm 이런 탄약을, 또 전차포탄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안다. 그러니까 방탄 헬멧이라든지 방탄복이라든지 이런 비살상용 군사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살상용 전투용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근데 실행하지 마라. 만약에 실행하면 미중 관계는 파탄으로 치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왕이 중국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
미국의 유럽 육군 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올여름에 크림반도 탈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돈바스 전역에 대한 탈환이 가능하다. 단 미국이 에이테킴스 같은 탄도미사일 장거리 무기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 같은 이런 무기 좀 줘라. 이렇게 전 미 유럽 육군 사령관이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덜란드가 자신들의 즉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주 네덜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파악해보니까 전부 그레이나 블랙 같은 이런 스파이 요원이더라. 그래서 추방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알아봐라. 지금 갑자기 대사관 직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대부분 스파이일 거야.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 외교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가 제재도 불구하고 중국산 정찰 드론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세계 최대의 드론 생산 회사인 DJI 있죠. 그래서 이 DJI 드론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많이 쓰고 있고 러시아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불법이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건 뭐 워낙 상용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상공을 스치듯이 비행해 가서 서쪽으로 날아가서 우크라이나를 타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분노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에 죽은 예언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정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미래 그 상황을 마쳤다고 해요. 그 사람의 예언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 이 체르노빌을 능가하는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설까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S-300 이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지금 많이 쐈죠. 그런데 요즘 S-300까지 쐈다 이런 말이 잘 없어요. 이게 왜냐? 대부분이 미작동한다. 왜? 부품이 없어가지고 가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업체에 창정비가 필요한데 그 창정비할 부품도 없다 라는 말이 나와서 S-300 요즘에 안 쏘던데 그 이유가 다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크레미나 공세를 했는데 사흘간 300m 진격, 하루에 100m씩 진격하고는 결국 한 방에 그냥 패퇴해가지고 뒤로 확 다 물어났다라는 건데 8개 사단을 동원해서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폈는데 하루에 100m씩 사흘간 갔다가 하루 만에 그냥 다시 원상복구, 도로함이 다불이 돼버렸다라는 거. 자,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세게 밀어붙여서 정말 뭐 백척 감두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서 대규모 역습을 해서 바그너 그룹과 VDV, 즉 공수군이죠. 그 VDV에게 치명타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스바토베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지금 드론에서 찍은 T-90M 전차 파괴된 사진이에요. T-90M,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전차죠. 그 T-90M 전차가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인 제벌린에 맞아서 박살이 난 사진인데 이건 지금 뚜껑이 안 날아가고 포탑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 가만히 제가 이걸 보니까 이 포탑 측 후방을 지금 맞았어요. 정면에서 아마 측면의 귀퉁이를 스치면서 맞고 후방에 이제 터졌는데 아마 이때 마침 여기에 탄약을 다 쓰고 탄약이 없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파괴가 되어서 기동불능 상태가 돼서 이제 도망을 가버린 이런 상태가 됐는데 드디어 이제 T-90M 전차 그들이 최강이라고 하는 T-90M도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흐무트 전과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척파로시가 주말에는 이분도 쉬나 봅니다. 그래서 주말에 안 올렸고 주말 돌입하기 직전 이 전황 지도인데 이 척파로가 이제 뉴욕타임즈에 올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바흐무트가 있고 바흐무트 북쪽의 돌출부 완전히 지금 M03 도로를 초월해서
들어와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흐무트가 완전히 이 한 270도 이상으로 포위되는 이런 직전까지 갔던 게 주말 초반의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남쪽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이 남쪽 돌출부 아랫부분을 우크라이나가 역습을 해가지고 이만큼 밀어냈는데, 그걸 다시 러시아가 거의 H-32 이 도로 초입까지 지금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M03도로, H-32도로 이 두 개가 딱 떨어져 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이 두 개 도로의 거의 밀어붙였는데, 그걸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역습을 해가지고 특히 이 북부 지역에서,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서 바그너 그룹과 공수군이 교대하는 그 틈을 타서 밀어붙여서 완전히 그냥 패퇴를 시켰다라고 하는 지금 그 오신트의 소식만 지금 나왔는데, 이 전황지도는 아직 척파로시가 주말에 쉬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말 직전에 보면 여기 크라스나호라가 있는데, 이 크라스나호라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그냥 다 크라스나호라도 러시아가 빼앗고 다 굉장히 정말 위험하게 바흐무트를 포위 직전까지 갔던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고, 이제 이걸 이제 포위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거 이제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 되면 전황 지도가 나올 건데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미나 이제 8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크레미나 서쪽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 P66도로 서쪽으로 러시아군이 좀 치고 나왔다가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카운터 어택을 해서 다시 이게 이제 경합 지역으로 변하면서 이 뒷부분까지 우크라이나군에 들어가서, 크레미나의 뒷부분까지 들어가서 공세를 펴고 있고, 지금 일부는 크레미나에서 시가전까지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이 되면 아주 많이 바뀐 그런 전황 지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의 전황 지도까지 보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건설 노동자들을 파견해 한몫 챙기려던 북한 당국자들이 꼭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전쟁 이후 서방 세계의 제재로 흑자부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군인들은 물론 전선 노동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집단 탈출이나 항명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가 고용한 건설 노동자들이 포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참호 굴착과 교량 건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식량과 숙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과 탈출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인 보호위원회와 돈바스 지역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용된 민간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러시아군에게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건설주택부가 특수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모집한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옛소련 구성국 출신이거나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는 선전에 속아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노동자 구인 광고에서 하루 8,480 루블의 기본 일당과 7,210 루블의 숙박비를 제공하고, 부상이나 사망과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500만 루블의 보상금을 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건설주택부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국영기업에 건설 용역을 준 뒤 해당 국영기업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횡령과 착복이 벌어지며 노동자들에게 임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포리자주에서는 이러한 임금 지급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의 폭동과 집단 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책임자였던 하청업체 관계자인 세르게이 코노플레프 씨는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루한스크 공화국을 통해 자포리자 지역의 한 최전방 지역에 깊이 2.5m, 길이 500m의 참호를 파주면 80만 루블을 주겠다고 해서 22일간 그곳에서 참호를 팠다라며, 현장의 정부 요원들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같은 크기의 참호를 두 줄이나 더 파괴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240만 루블을 받아야 했지만 정부가 지급한 돈은 60만 루블에 불과했고 숙박비나 식량, 방 한 대책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코노플레프 씨는 이러한 계약 불이행 때문에 소송이 빗발치고 있고 노동자나 기업들이 인근의 러시아군에 돈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는데요. 2월 공세가 끝나고 방어전에 집중해야 하는 러시아군, 방어진지 구축 사업에서도 벌어지는 부정부패 때문에 방어전을 벌일 참호도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러시아 참호죠. 참호로 들어가는 입구고 이걸 이제 고위 장교가 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호인데 이런 것들을 러시아 군인들이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비리와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러시아 이 건설주택부가 국영기업에게 이 원청을 줍니다.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럼 국영기업은 이제 하청을 쫙 주는데 이 현재 이 전쟁 이름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설주택부에서 하는 이 참호 파기 이 사업도 특수인프라 사업, 이 특수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이 참호 파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러시아 노동자들은 전선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의 과거 소련이었던 나라 중에서 아주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이 노동자들을 불러서 시키고 있는데 그게 건설주택부에서 국영기업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하청, 또 하청, 또 하청 내려가다 보니까 애초에 이 건설주택부에서 약속했던 돈이 중간에 뭉텅 잘려나가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지급되는 돈은 턱없이 적은 돈만 지급되어서 내가 이 돈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러 러시아로 온 그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참호 이거 교통호죠. 교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 이런 선전하는 사진이니까 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름 튼튼하게 지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지으면 500m에 80만 루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한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야 두 줄 더 파 해서 1.5km를 팠더니 그러면 이 240만 루블을 줘야 되는데 다 빼고 60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만 주더라. 4분의 1밖에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숙박하고 식비하고 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있겠다. 또 겁도 나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 지금 전선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군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나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탈출하는 이런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북한 노동자들 뭐 2만 5천 명, 뭐 5만 명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동력만 제공하고 바보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 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연전연패하는 이유는 이른바 했다 치고 있다 치고 된다 치고의 일상화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이런 악습으로 하루 만에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이 진급을 해서 요직에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군에서 거짓 보고와 자폭 돌격 명령이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러시아의 앞날에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불레다르 전투에서 제155 해군 육전여단을 하루 만에 전멸시킨 무능한 지휘관이 거짓 보고서로 푸틴의 눈에 들어 상장으로 진급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현지 시각 2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월 17일 오후 러시아 국방부의 장성 인사 명령을 보도하며 4명이 상장 계급으로 진급해 새 보직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진급 발표에는 제2근위인학군을 지휘하던 루스탐 무다로프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스탐 무라도프는 중장,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별 2개 계급으로 이번 전쟁에 임했는데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1일 사이 도네츠크 남서부 부울레다르 지역에서 있었던 공세작전을 지휘하며 그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카프카스 지역의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출신의 무라도프 상장은 1973년생으로 1990년 입대해 1996년
보병 소대장으로 임관했는데요. 다게스탄 전쟁과 제2차 체첸 전쟁, 시리아 내전 등에 참전했지만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2012년 소장으로 별을 단 직후에 완벽한 정치 군인으로 변신을 해 푸틴에게 과도할 정도의 충성을 보였는데요. 그 덕분에 푸틴으로부터 연방 영웅 칭호를 받았고 제2근위적기군 사령관 등의 요직을 거치며 동부군광구 사령관이자 도네츠크 남부 지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제2근위연합군 사령관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고 아첨과 아부, 허위 보고서 작성에만 도같은 무라도프의 과욕이었습니다. 그는 바흐무트와 크레미나 지역의 러시아군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휘하의 제155 해군 육전여단과 제40 해군 육전여단을 동원해 도네츠크 남서부 부울레다르 광산 일대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는 불과 6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파블리우카, 부울레다르 전면에 우크라이나군의 거대한 지뢰지대와 화력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2개 여단을 밀어넣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격에 투입된 2개 여단, 특히 155 해군 육전여단은 여단 전체가 전멸하는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라도프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겸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사령관에게 부울레다르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게라시모프는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 부울레다르의 참패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 일주일 만에 무라도프를 상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과 게라시모프가 부울레다르의 해병 학살자 무라도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진급까지 시켰다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무라도프의 고향 후배이자 국가두마 의원인 비술탄 캄자예프는 영웅 무라도프 장군과 국가 지도부를 비난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러시아군 장병들은 허위 보고와 아첨만으로 상장 진급을 한 무라도프의 사례가 제2, 제3의 무라도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총체적 난국의 러시아군에서 앞으로 또 어떤 악재가 또 터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무라도프라는 사람인데 투스타로 동부 지역, 동부 군광구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이 지역 사령관이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헤르손 지역에서 주로 전쟁을 했던 제2연합군, 근위연합군의 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헤르손에서 패퇴를 하고 이제 이 바흐무트 남쪽에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부 군광구 사령관이니까 자신 밑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를 방어했던 155 해군 육전여단, 또 캄차카 반도에 있던 40 해군 육전여단 이런 게 이제 자기 휘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북쪽의 바흐무트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인 크레미나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그 지역에 방어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기 자기가 맡아 있는 전면에 우크라이나군이 좀 이 방어력이 좀 얕은 것 같아요. 요것도 내가 딱 치고 들어가면은 야 저거 좀 올리겠는데? 그래서 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안 돼.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화력 계획 설정해놨다는 설이 있어요. 안 돼요. 아마 필요 없어. 그냥 밀어붙여. 했는데 들어가니까 지뢰하고 화력 막 떨어지고 해서 지뢰 어마어마하게 매설돼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하루 만에 5,000명 2개 여단 작살내버린 사람이 바로 무라도프인데 그런데 또 보고서는 승리하고 부울레다르를 점령했다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진급해서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부울레다르인데 여기에서 졌는데 이겼다고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게라시모프가 잘했어. 내가 표창 상신할게. 그랬더니 푸틴이 잘했네. 그러면 상장 진급시켜줘. 상장이 됐다는 겁니다. 5,000명을 죽였는데. 자, 그래서 이 부울레다르 지역에서 얼마나 바보처럼 싸웠냐 하는 사진들이 지금 뭐 전 세계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며칠 사이에. 바로 부울레다르에서 박살난 이 러시아군 사진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도대체 인터넷 안 보는지 진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선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야 5,000명의 우리 생떼 같은 장병들 전멸시켜 놓은 저런 무능한 지휘관에게 허위 보고서를 적었는데도 허위 보고서에 대한 문책 없이 검증도 없이 진급을 시켜? 우리 뭐야? 이런 군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군대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